숫자를 느껴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아 넌 너를 감춘 감에 넘어 맞춰서 있는 너와 나 선명했던 네 자신까지 이제 너를 느껴 And I 더는 감추지 말고 Now it's time you told me 이제 아무것도 없이 너는 일대 아름다워 너라서 네가 아닌 네가 네 속지 말아줘 Baby no way no way no way 아름다워 아름다워 Please don't shut me down 진짜 널 찾으려 비춰봐도 그건 네가 아니야 너를 깨워 불현듯 스친 장면들 속에 아름답던 너는 없이 모두 잃기 전에 너는 감추지 말고 Now it's time you told me 이제 아무것도 없이 me down 이 순간 벗어나 baby I'ma break it down break it down I'ma break it down break it down yeah yeah 깨졌어 넌 이미 충분해 너의 넌 사라지기 전에 숨겨져 있던 너와의 만남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자신을 보여줘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네, 안녕하세요. 꿈의 호스트 DKG 채찬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여름 언제 가나 했는데 조금씩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잘 부탁드리면서 꿈이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계속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죠. 일단 T-아이콘 보이 소식 보고 계시죠? 오늘 0시에 첫 번째 컨셉 티저가 공개됐는데 일단 그 T-아이콘 보이를 꽤나 오래전에 찍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굉장히 차가웠던 기억이 있고 또 되게 여러 가지 컨셉을 많이 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봉한 시멘티게로 더 무비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DKG 재찬도 그렇고 배우 재찬도 그렇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NG씬을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NG씬을 저도 봤거든요. NG를. 근데 저는
뭔가 드라마에서는 NG씬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영화에서는 NG씬이 들어가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은 앞으로 또 차차 많이 우리 아리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소식도 저에게 들려주세요. 문자번호는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고요. 꾸미야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말랑님,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산책 좀 다녀온 적 있나요? 저는 8월 27일에 콜드 선배님 공연 보러 혼자 페스티벌 다녀왔어요. 날씨가 완벽해서 귀찮음을 이겨내고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요즘 산책을 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왔기에 산책은 못 간 걸로 하고, 정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기 콜드라고 여기 무대에 작게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부럽네요. 저도 콜드 선배님의 공연 보고 싶습니다. 재정이야 내 꿈이야님, 손톱을 다듬다가 제천 호스트님께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아름다운 손의 소유자로 유명하시거든요. 볼 때마다 단정한 손톱 때문에 더욱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손톱 관리가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방심하면 금방 길어버리는데 항상 단정한 손톱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손톱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톱 바디가 조금 짧아요, 많이. 근데 이게 물어뜯는 게 되게 피날 정도로 물어뜯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그 손톱깎이로 깎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어가지고 막 그렇게 흉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점점 손톱 바디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고쳐야겠다고 하는 습관이긴 한데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의 영화 개봉 축하해 짱짱님이, 전에 꾸미야에서 재정 호스트님이 미룰 때까지 끝까지 미루고 각성 효과로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웃었는데 그게 바로 제 얘기였네요. 하기 싫었던 출장 보고서 PPT 제출 기한이 닥쳐왔는데 미루다 결국 집에 노트북 들고 가서 일합니다. 대학교 때 사슴 공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슴은 사자에게 쫓길 때 가장 집중력이 발휘된다고 해서 벼락치기 할 때 썼던 말인데 이게 회사에서도 적용이 되네요. 발등에 불똥이 아니라 용암이 떨어진 기분. 아무튼 꿈이야 들으면서 열심히 PPT 만들고 해외 출장 얻어내겠습니다. 정말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뭔가 일이 잘 돼요. 효율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 1시간 해야 될 걸 10분 안에 해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정아 꿈이 포즈 한 번만님, 제가 오늘 최종 면접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얼떨떨하고 설레서 기뻐요. 제게 꿈을 꾸게 해준 꿈이야와 재정 호스트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정 호스트도 늘 꿈이 이루어지는 매일 보내기를 바랄게요. 꿈이 포즈. 진짜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힘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이 포즈 한 번만 님께서도 항상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재찬이가 좋아하는 야근. 님께서 집안일 중에 재찬이가 그나마 좋아하는 집안일은 어떤 거예요? 응?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왜 데자부인가? 아, 어제 했대요. 나 어쩐지 되게 자주 보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3542님, 재찬이의 모든 것이 궁금한데 물어보려고만 하면 왜 머리가 텅 비는 걸까요? 뭔가 잔뜩 써서 보내려니 조금 민망한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전해질
거란 생각으로 보내봅니다. 괜찮다면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친구들이랑 모일 때 먼저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편,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편? 제가 진짜 약속이 잘 없어요. 약속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친구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제가 만나자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만나자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막 사람을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악기를 전문가에게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배우고 싶은 악기는, 저는 피아노나 기타, 네, 가장 기본적인 악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외계인과 만나게 된다면 제일 궁금한 건 뭘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지, 혹시 묻고 싶은지, 어떻게 왔냐 시작해서 이제 뭔가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예를 들어 뭐를 타고 왔다 하면 그 이동 수단을 태워줄 수 있냐, 아니면 예를 들어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순간 이동을 시켜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외계인을 만나면 외계인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저는 외계인은 당연히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여기에 왜 왔을까? 왜 왔을까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왔을까? 그 이동수단이 궁금합니다. 그 이동수단을,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이 이제 우주 멀리까지 나가는 어떤 이동수단을 아직까지 현재의 기술로서는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물낚시 경험한 후 낚시가 취미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바다 낚시도 해볼 생각이 있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있죠. 낚시 계속 하고 싶은데 사실 낚시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취미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차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직 제대로 된 취미로 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을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어떤 풍경을 담아보고 싶은지, 산, 바다, 조형물, 건축물, 사람, 동물, 식물, 하늘 등등. 저는 요즘 산을 가보고 싶어요. 그 산에 굉장히 조용한 정막과 이렇게 캠프파이어처럼 불을 지펴놓고 이렇게 캠핑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불멍도 하고, 아니면 아침에 조금 따사로운 햇볕 아래, 덥진 않아야 하지만 좀 따사로운 햇볕 아래 이렇게 낮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뭐든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도 하나 드립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딱 한 개의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일단 규칙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저는 제외하고 질문을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셔도 되지만, 그럴 때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 한 명을 추가해서 적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역시나 보내시는 곳은 문자번호 샵 711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고요. 말머리 꿈이야 꼭 달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스탠드 업 듣고 올게요. 비가 오고 하늘은 맑게, 어두웠던 구름 하얗게, 숨어있던 태양 환하게, 저 물어가는 노름도 빨갛게. 꽤 힘든 시간이 지나왔네요. 아픈 상처도 안 물어가는지, 이젠 고통도 느껴지질 않네요. 얼마나 많이 울어왔는지.
걱정 다 떨쳐내고 질러봐 Stop thinking and just 하루 종일 비가 와 씻겨내듯이 가자고 웃자 Everybody stand up Stand up Everybody stand up Stand up 비가 오고 하늘은 맑게 헛되었던 구름 하얗게 숨어있던 태양 환하게 좀 물어가는 노을도 빨갛게 비가 오고 하늘은 맑게 어두웠던 구름 하얗게 숨어있던 태양 환하게 좀 물어가는 노을 Everybody stand up Stand up Everybody stand up Stand up 아픈 뒤에 기쁨이 찾아와 기쁨 뒤에 행복이 찾아와 행복 뒤에 사랑이 찾아와 인상 찌푸리지 마 모든 게 찾아올 거야 네, 먹고 살자고 벌지님이 보거를 처음 먹기 시작한 사람에게 독을 제거하고 먹어야만 했을 정도로 보거가 맛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처음 먹기 시작한 사람에게 궁금하지 않아요. 두 번째 먹기 시작한 사람에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보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거든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첫 번째 먹었을 사람이 이제 뭔가 보거 독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거를 무릅쓰면서까지 보거를 먹어야 했냐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왜 보거에는 독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먹어야 하냐. 근데 저는 그것도 또 궁금해요. 보거가 뭔가 되게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보거 어느 부위에 독이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 부위당 최소 한 번씩은 사람이 먹었다는 말인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달빛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범블비 만나서 묻고 싶다. 제발 나한테 와줄 생각은 없는지. 그 범블비가 그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아, 그러니까 범블비 같은 차가 왜 나한테 없냐. 범블비 같은 사람? 범블비가 근데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범블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되게 그 남의 차 복사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그러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막 처음에 행성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시작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까불까불하지만 할 말은 지키는 스타일, 그런 친구가 꼭 나타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희님, 10년 후에 나를 만나서 얼마나 벌고 있을지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도희님을 또 만나서 얼마 벌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아마 뭐 서울의 자가 정도는 있지 않으실까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저 만약에 제가 10년 후에 나에게 뭔가 하나를 물어봐야 된다면, 근데 사실 이제 뭔가 10년 후에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 뒤에 이 세상에 없어서 미래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10년 뒤에를 볼 수 있는 그 미래를 가져도 그냥 깜깜하게만 보이려나? 아니면 그 10년 후에 나는 사후 세계에 있으니까 그 사후 세계에 있는 모습이 보이려나?
그게 궁금합니다. 박재찬 내가 나을걸님. 저는 재찬이 어머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면 묻고 싶은 거, 태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착한 귀염둥이가 태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태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낳아주신 저의 엄마에게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재찬아님, 미래의 나를 만나서 나 연애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20N년 솔로지만 언젠가 연애할 수 있을까요? 20N년 솔로요. 너무 뭔가, 근데 사실 연애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뭔가 연애 말고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연애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어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분명 내게 소중한 사람일 테니 단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진부하지만 밥 먹었어 또는 잠 잘 잤어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긴 저도 그 콜드님 만났을 때 맨 처음 질문으로 식사는 하셨어요? 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보면 저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근데 조금 너무 영양가가 없다 질문에. 또 9545님, 상우야 취업했니? 취업? 창업? 아마 그 친구의 야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72님, 저는 재찬 호스트의 스타일리스트님을 만나서 어떤 옷을 입히실 때 제일 희열을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재찬 호스트가 꿈에야에서 입었던 옷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은? 이거는 질문이 두 개구나. 스타일리스트님을 만나서 어떤 옷을, 저도 궁금하네요. 살짝 어떤 옷을 입히실 때 좋으실까? 저는 꾸미야에서 마음에 들었던 옷이, 근데 꾸미야는 뭔가 제가 딱 봤을 때 뭔가 니트류의 옷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니트류의 옷들을 많이 입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니트류가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짱 꾸미요님,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저는 옆집 사람입니다. 왜? 밤 10시에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는 걸까요? 도대체 밤에 소음내는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저도 예전 숙소 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에어컨이 뭔가 설치가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창문형 에어컨을 놔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창문형 에어컨을 놓기가 애매한 게, 방에서 이제 밖으로 바로 연결되는 창문이 아니라 방이 있고 세탁실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연결되는 창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세탁실로 이제 뜨거운 공기를 뿜고 그 세탁실 문을 열어놨어야 됐는데, 이제 그 창문형 에어컨에서 소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밑에 집 진동이 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진짜 한여름이었는데 뭔가 되게 벽걸이형 에어컨이나 그런 거를 설치할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 집이. 그래서 진짜 거기 밑에 막 요가 매트 한 3개 깔고 올려두고 그랬었는데, 뭔가 내가 시끄럽다고 생각을 안 해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정말 너무 시끄럽다 하면 여쭤보시는 게 정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게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그랬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교수님, 저는 8살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변한 강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강아지는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으니 너무 들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일단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강아지들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주니까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지만, 그럴 때는 이제 동물병원을 데려가시면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꼼꼼히 짚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또 이제 요즘에 뭐 CT나 엑스레이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강아지가 사람 되면 좀 뭔가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저는 그게 있거든요. 뭔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가 귀여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말을 못해서도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와가지고 막 얼굴을 핥고 막 배를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와가지고 밥 줘! 밥 줘! 그러고 있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밥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귀여운 거지,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자고 있는데 막 고양이가 얼굴 핥아서 깬다, 밥 달라고. 근데 이제 와서 옆에 귀에다가 배고파! 밥 줘! 일어나! 그러면 약간 기분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제차는 항상 좋은 꿈꿔님. 5년 전 고등학생 때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졸업할 때까지 친해지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주 생각나는데 친해져 볼 걸 후회가 돼요. 왜 그 친구는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는지 궁금도 하고요. 응? 왜 친해지고 싶단 말에, 그럴 수 있죠. 친해지고 싶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친해지지 못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잠깐 뇌정지가 와가지고. 친해지고 싶다고 말을 해줬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근데 정말 아쉽네요. 저 또한 뭔가 친해져 보시지 그럴걸.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저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막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오는 사람도 안 막습니다. 다음 까르륵님. 지금은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아빠한테 내가 딸이라서 행복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행복하셨지 않을까요? 당연히 까르륵님이 딸이라서.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랬으면 굳이 저런 생각조차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님, 관상가님이요. 만나서 물어봐야지. 우리 재짱이가 나우 접수할 상인가, 최장 호스트가 될 상인가. 요즘 그 성대모사 하면 혼나요, 저.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관상가님 만나가지고 나의 관상이 어떤가. 이복의 관상가 양반하면서. 근데 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관상가님한테 가가지고 뭐 요즘 뭐 입꼬리가 좀 처져서 되게 복 나갈 쌍이다 이렇게 관상가님이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 피부과 가지고 리프팅을 조금 해가지고 입꼬리를 다시 올려주면 돈이 나갈 상이 아니게 되는지 관상가님께 그것도 약간 궁금한 포인트긴 합니다. 네. 5194님,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다른 세계에서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한두 명씩 있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고, 무슨 짓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은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우리 가족도 그건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희양님, 전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은근슬쩍 돈 안 갚았는지. 30만 원. 까먹었을 수도 있죠. 아니 뭐 까먹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된 김에 다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 메신저 들어가셔서 잘 지내? 점점점 물음표. 그리고 답장이 오면 왜 돈 안 갚아? 점점점 물음표. 30만 원 점점점. 이렇게 하시면 답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그 우리의 목표는 못 받은 30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지만, 일단 연락을 먼저 했을 때 그거를 먼저 보내놓으면 안 돼요. 그럼 안 읽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옛 감성에 취해서 너를 다시 보고 싶은 그 마음의 문자를 보내본다,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답장을 하면 그때 본론을 얘기해야 돼요. 야, 돈 갚아 30만 원. 이렇게. 네, 잘 어쨌든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고요. 제찬이 잘 컸다님, 조성님, 왜 강남에 땅을 안 사두셨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시학자님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 땅이 원래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아파트였었대요. 근데 이제 하도 원래부터 옛날에 강남에 침수가 잦은 지역이어서 막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강남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집을 하나씩 다 뭐라고 해야, 조금 분양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았었는데, 입주를 하고 팔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공무원 분들도. 그래가지고 역시 그런 옛날의 상황들과 뭔가 요즘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항상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제나님, 저는 고등학생 때 저를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 제나님을 만나서 힘들었는지 물어보고 위로를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그때 제나님도 나름의 뭔가 힘듦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유라님, 이름은 알고 얼굴도 알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 없는 우리 사장님, 정말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절대 내 가족처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과 이제 그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이제 뭔가 사회적인 뭔가 동업자의 그런 걸로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단호하지만 답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녹차가루에 대굴대굴 굴린 감자님, 그나저나 제짱님, 강의 졸면서 들으실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럼요, 전 다 기억하고 있죠. 이게 그때도 말해드렸다시피 졸린 것도 아니었고 지루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그 스튜디오에 방청객분들도 계셨으니까, 이제 그 방청객분들도 계시고, 이제 강연자님들도 계시고 패널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았으니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산소 부족 때문에 하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쿨키드 애기 고객님, 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김도현은 짝사랑에 성공했나요? 시간도 배달이 되나요? 그 캐릭터.
지금 절대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절대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셋이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에 그 세 명이서 같이 학교를 걸어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짝사랑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조금 셋이 다 같이 친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9592님, 저를 떨어뜨린 회사 인사팀 직원분들이요,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걸 알아야 다음에 데뷔를 잘 하니까요. 모든 취준생들의 물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그 막 회사 오디션 같은 거를 보면 왜 떨어졌는지 안 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합격일 때만 문자를 보내주고 불합격일 때는 아예 통보를 안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뭐 9월 5일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뒤에 뭐 일주일 뒤에 9월 8일까지 연락 없으면 뭐 불합격인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 진짜 그 당사자는 되게 피말리잖아요. 그 7일 동안. 그래서 저도 저거는 궁금하긴 합니다. 인사팀 분들 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유는 좀 그럴싸해요. 왜냐면 하나하나 알려주기 좀 귀찮거든요. 왜냐면 그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뭐 불합격이면 좀 빨리 불합격이라고 얘기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상님, 저는 2019년 때 저를 만나고 싶어요. 그때 왜 음방을 안 봤냐, 박지선을 왜 보지 못했냐, 그때부터 좋아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때부터 안 좋아하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에는 제가 그 파워레인저 쫄쫄이 입고 나와가지고 음방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한 2020년 뭐 리팽이나 아름다워 하실 때 그때 보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그땐 데뷔 초라서 너무 애기였어요. 되게 이걸 얘기하면 또 혼나겠지. 네, 그래가지고 2021년이나 2020년 그때쯤부터 네네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맞나 싶다 나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애쉬 아일랜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ey, baby, it was beautiful. Your one I love is gone. Everyone is acting dumb. 나라도 서보게 smile. 겨울이 가도 봄이 오지. 웃었다가 다시 up. Okay, okay. Nobody's falling down. Yeah. I love you, everybody get home safe, gang gang. 너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래 이젠. 너의 향기가 남아서 feeling really bad bad. 공감도 못할 일이었지 when I was 18. 비로소 피어날 준비가 된 너라는 꽃은 폈고 모두가 올 때 나는 웃어줄 거야 꼭. 내가 받은 게 좀 많아 넌 모르겠지 아마도 걱정 마. 내가 그 꽃잎으로 남아있어. Hey, 같이 길을 걷자 양쪽에 나의 rose. 그 뒤를 따라갈게 어디든 너가 가. Baby, it was beautiful. Your one I love is gone. Everyone is acting dumb. 나라도 서보게 smile. 겨울이 가도 봄이 오지. 웃었다가 다시 up. Okay, okay. Nobody's falling down. 해가 내린 채고 바닥에는 white rose. Why everybody's talking about the sorrow. 내가 너의 자리를 빛나게 해주겠어. Hold on, I see you shining like star. Oh, that's the place you born. No one can replace you. No one can do it like you. 짙게 향이 밴 듯이 남아있어 내 눈. And 너의 흔적들이 다시 보여 찬이 따라가려 해. Baby, I won't hesitate no more. In my heart, the flowers bloom in my heart. 더 이상 슬프지 않아. 너가 여기 있잖아. Oh,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니, 제가 댓글을 봤는데 혼나지는 않아요. 저를 혼내는 사람은 없지만 뭔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살짝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 2019년이 이걸 얘기해도 될까 진짜? 살짝 어쨌든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2019년에 제가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딱 그 돈키즈 놈 앨범 때까지는 약간 토끼 이빨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맞아요, 최초 공개예요. 진짜 이렇게 오피셜로 나가는 건 최초인데, 제가 그 놈 활동 이후에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빨이 가지런한데, 근데 그때 부정교화 막 이제 이빨이 막 틀어져서 라미네이트를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요 앞 두 이빨에 비해서 여기 옆에 이빨이 좀 작아서 토끼 이빨이 조금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저는 라미네이트를 하면서도 그렇게 치아 삭제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의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나중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강아지 제천이님, 제천님 요즘 환절기인데 비염 좀 괜찮나요? 저는 코는 물론이고 눈, 앞머리, 입천장까지 간지러워서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저 요즘 비염이 예전보다 조금 심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름이나 그럴 때보단 좀 심해지긴 했는데 요즘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 청소를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이불 빨래도 집에 건조기가 생기면서 이제 빨래방을 갈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이불 빨래도 자주 하고 청소기도 자주 돌리고 공기청정기도 24시간 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비염이 확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뭔가 그 알러지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먼지 집진드기에 모든 종류에 다 알러지가 있어서 집먼지 그 알러지 비염 생기는 건데,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낫더라고요. 8609님, 저는 우연한 기회로 제짱이와 2019년 21년에 일했었는데, 오호, 2019년에 아가아가한 제찬이가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21년에 만났던 때가 제장이가 마음이 힘들어하던 때더라고요. 그때 제장이에게 일 얘기하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 더 해줄걸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래도 잘 이겨냈으니까 박제찬 장하다. 응? 누구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도 그 2019년에 라미 전 제찬이는 조금 잊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껄껄. 째령 공주님, 오늘 너무 허무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학교 가까운 같은 과 친구 집에서 놀다가 택시 타고 학교를 갔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못 찾으시고 막히기도 해서 결국 학교 도착했을 땐 지각. 너무 늦어서 아예 결석 처리가 됐어요. 잠시 이거 위에부터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허무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학교 가까운 같은 과 친구 집에서 놀다가 택시 타고 갔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못 찾으시고 막히기도 해서 결국 학교 도착했을 땐 지각. 너무 늦어서 아예 결석 처리가 됐어요. 여러모로 9월 첫날 아침부터 속상했는데 액땜 치렀다 생각하면서 오늘 꿈이야 와서 털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곳이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꿈이야 오래오래 장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제가 조금 제 이성을 잡고 그 감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9월 한 달 동안, 한 달 첫날에 이렇게 너무 택시기사님이 길도 잘못 드시고 길을 잘못 이렇게 들어가셔서 학교 지각을 했는데 너무 늦으셔가지고 결석 처리되셨다니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이제 앞으로 액땜 처리했다고 생각하시고 9월 한 달은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니까 꿈이야도 오래오래 같이 함께 해주세요.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요?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니 학교 가까운 곳에서 친구 집에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너무 늦어서 결석 정도 할 정도로 늦었으면 그거는 그냥 늦게 나온 거예요. 학교 가까운 곳에서 있었다면서. 근데 길을 잘못 들어도 뭐 고속도로 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9월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꾸미야도 항상 이런 뭐 털어놔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사연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말벌님, 어쩐지 공감하는 척하더라. 아쿠아마린 학생 공감 못하는 거 티나. 점점점. 아니에요. 저 정말 저분이 이제 9월 한 달 동안 좋은 일만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제발 9월 한 달 동안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저 지각이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지각 없이 결석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돌돌돌 꾸미말이 1인분이요님, 재정님 9월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9월에 이루고 싶은 목표, 요즘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저는 한 24시간 동안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꾸미야 때문에 애초에 그 계획은 무산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제짱님, 제짱 호스트 새로운 소통 앱은 어때요? 개구리 셀카 보낸 거 진짜 회사에서 보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단톡방처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되게 정말 단톡방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구리 셀카 정말 저는 그 프사를 그냥 그대로 쓸 예정이었는데 되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개구리로 바꿔봤습니다. 블랙님, 제찬이에게 허튼 소리하고 위로받을 생각은 넣어둬야겠다. 주섬주섬. 아니에요. 제가 비록 T지만 R이 한정 F 같은 T이기 때문에 잘 보듬어주고 따사로운 말과 이렇게 잘 보듬어 줄 수 있으니까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잘 보듬어 드릴게요. 편집자님, 제짱 호스트, 저는 드라마 편집실에서 일하는 제짱이의 팬이에요. 우리 드라마 어제 막촬했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1월부터 촬영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 덕분에 9시이지만 지금 퇴근하고 후 12시간 정도 일하다가 퇴근하니 너무 기쁘네요. 아무튼 촬영 끝나서 좋은데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배우들은 막촬 때 어떤 기분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끝나서 시원섭섭하긴 한데 촬영은 끝났지만 편집은 남아있어서 다 끝난 촬영팀이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마무리 잘하게 응원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도 살짝 궁금해요. 막 드라마 찍으면 4K를 넘어서 막 6K, 8K 막 그런 걸로 찍잖아요. 그리고 막 그 분량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한 회차 편집 데이터를 이제 하드에서 컴퓨터로 옮길 때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 옮기고 꽂아놓고 바로 하기도 합니까? 너무 커서. 이건 또 새롭네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서 그 외장하드로 옮길 때는 얼마나 걸리는 거죠? 카메라에서 이제 외장하드로 옮길 때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렇게 뭐 꾸미야 1시간 정도 찍으면 30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네요. 이것도 4K인 거죠 지금? 아니에요? 그냥 1080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원한 째짱이 편님, 째짱 호스트 2022년 올해 브랜드 대상 이관왕을 축하해요. 곧 시상식인 것 같던데 수트 제찬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시상식 언제 하는 건지 떴나요? 그러면 비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막 함부로 말했다가 스케줄이 공개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곧 시상식이니까 꼭 상 받으면 여러분께 자랑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님, 봄에 재찬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9월이네요. 재찬이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여름이었어요. 무더운 여름날이 항상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재찬이가 저한테 가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았고 얼음물 같은 존재였어요. 꿈은 깨면 사라지고 시작된 것들은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재찬이를 좋아하고 나서는 저무는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졌어요. 덕분에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나 봐요.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재찬아 항상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마지막 줄이 마음에 드네요. 저도 행복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져야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상식이 내일이라고 얼마 전에 떴다고 하네요. 아, 저는 또 안 뜬 줄 알아가지고 조금 전에 떴다고 합니다. 내일 또 열심히 상 받고 오는 재창이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정말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 이쯤에서 꾸미야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 끝없는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이야기. 나를 본 적이 있나요? 그림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에서 말고 당신의 두 눈으로 하늘에 걸려있는 나를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겐 반가운 일, 누군가에겐 좋은 인연을 만날 징조, 누군가에겐 행운과 행복,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예쁘고 반가운 것, 그리고 당신에게는 긍정적인 기운과 왠지 좋은 예감을 주는 존재, 모두가 잊어버린 낭만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나는 참 좋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겠지.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 나가봤는데 나를 보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느 날 비개인 하늘에서 나를 발견했기를, 그래서 잃었던 희망을 되찾고 조금 더 긍정적인 기운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24번째 편지네요.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무지개입니다. 표정이 안 좋아. 하늘이 노랗게
꿈이야를 마무리하는 시간, 꿈 보건소에서 보내온 끝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샤이니 선배님들의 컬러풀이었고요. 오늘의 꿈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전 무지개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 어쩌다 오랜 녹화 끝나고 오는 길에 그 한강 다리에서 잠수교에서 분수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수쇼 사이로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저에게 낭만 또는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는 낭만 뭔지 모르겠어요. 낭만? 힘들다. 낭만 또는 희망? 오늘 같은 바람에 창문 열면 찬바람 쏙 들어오는 것도 낭만입니다. 모릅니까?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에어컨 안 틀어놓고 자요. 저 요즘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안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저는 진짜 보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저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낭만적으로다가 오로라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선물 막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면 아까 그 댓글을 봤거든요. 노래 나오는 동안 그 진짜 택시 아저씨가 고속도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까 싶어가지고 선물을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그 좀 빨리 다니시라고 카카오 택시 뭐 쿠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뭘로 드리지?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뭘 드려야 되지? 조금 그러면 저는 뭐 드려야 되지? 고민되네요.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저는 그러면 CU 모바일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 낭만적으로 제작 내 것도 한번 남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적이라고. 그리고 이게 달력이더라고요. 보니까 September 01. 오, 이거 날짜를 맞춰 놓으시는 거였구나.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전자달력 쓰면 더 편하긴 한데 일단 사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제작 내 것까지 찍어봤습니다. 꿈이야.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고요.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가지의 질문만 하고 싶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택시 잘못 타셔서 고속도로 얼떨결에 올라가신 분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뭐 편집자님도 만나보고 여러 아리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제 방송은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나우앱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언제든지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또 꿈이야 패밀리가 모이는 날이죠. 드리핀 동윤씨, 피어나무니 기호씨 두 분과 만납니다. 대토론을 펼쳐볼 예정이거든요. 논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일도 그러면 밤 9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꿈이야 재방송은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나우앱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우리 내일 밤 9시에 만나요. 오늘도 꿈꾸자.